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할 때 우리는 각자 귀중한 인격체, 존엄한 인격체들이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지 존엄한 거죠. 이게 옳은데 옳은 대로 못 살면 자기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세상도 나중에 바꾸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첫째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고요. 악과 한편이, 죄악과 한편이 되면 자기도 못 지키고 세상도 못 바꿔요. 악에 물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악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돼요. 악에 속지도 말아야 되고요. 악에 물들고 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에 휘둘리고 악에 선동당하고 악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죠. 직업 정치인만 정치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35조까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저한테 그런 댓글 다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안 하지만 글 쓰는 사람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강연 와가지고 대통령도 까고 여당도 까고 심지어 야당도 뭐 잘못할 때는 좀 빈정거리고 야당이니까 빈정거리는 정도 해야지 까면 곤란하죠.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매일 날이 밝는 것이 또 겁이 나게 돼요. 우리는 살면서 온갖 좋은 감정, 좋지 않은 감정, 또 밝은 느낌, 어두운 느낌을 다 만나면서 살게 되는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 중에서 최악으로 꼽는 두 가지가 외로움과 열등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펙 쌓느라고 요즘 청년들이 바쁘대는데요. 스펙은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스펙은 기능을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뭐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나 이런 거요, 테스트 점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영어 구사를 얼마나 하는가를 말해주는 인덱스예요. 그거에 불과하죠. 진짜 스펙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나에게 즐거운 어떤 일, 그 일을 적어도 남들만큼은 잘하면서 살아야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능을 익히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운 일을 찾고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적어도 남들보다 더 잘하면 더 좋고 적어도 남들만큼은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익혀나가야 될 시기가 20대 초중반의 시기다.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고 결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가고 아무리 이름이 널리 알려져도 그 삶은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삶은 아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많은 제약 조건 속에서 내 스스로 찾은 길, 내 스스로 설계한 인생, 그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나갈 때 지위가 어떠하고 재산이 어떠하며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산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다음에 태어난다면 좀 다르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이미 살아버린 삶도 훌륭한 삶이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세상과 하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냐 하면 타인과 교감, 소통이 안 될 때 외로움을 느껴요. 왜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의 동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자꾸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할까? 오해할까? 이런 상황에 거의 다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외로움이 가중되죠. 혼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로움이 주는 나쁜 어떤 측면을 상쇄하는 다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균형이 무너지면
이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으로 연결되는 무서운 감정이 되는 겁니다. 되게 외로움을 느낄 때는 그 외로움의 이면에 타인에 대한 서운함, 타인과의 단절감을 느껴요. 자유라는 관념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과 이 제약 이런 것들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집단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견해까지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까지 자유가 주어질 때 만인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대머리가 뭐죠? 머리카락이 없는 게 대머리예요. 그게 우리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대머리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인데요. 머리카락이 하늘도 없어. 대머리죠? 대머리 맞죠? 5만 개 있으면 대머리 아니야? 반이나 있는데 그럼 대머리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5만 개의 머리카락이 앞에하고 위에만 빼고 뒤에하고 옆에하고 몰려 있으면 어떤데? 그럼 대머리지. 대머리라는 이 개념이요. 이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불건전함 있죠. 불건전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반사회적인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불건전해 보이는 주장들 중에서 금지 입을 막아버려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경계선이 매우 모호를 행사함으로써 누군가의 보호받아야 마땅할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처벌을 해야죠. 형사적인 처벌도 해야 되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아 마땅한 특정한 법익을 부당한 방식으로 침해했을 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고 또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해야 된다. 이것은 좌든 우든 어떤 주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사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논리라는 것.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장균이 음식에 나오면 난리가 나죠. 보건복지부에서 막 식약청에서 나와서 막 압수수색하고 막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난리잖아요. 대장균은 해로운 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장 속에는 대장균이 다 있잖아요. 대장균은 대장 속에 있을 때 해롭지 않다고요. 그놈이 요도에 들어가면 방광염이 일어나잖아요. 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 대장균이라는 것은 수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세균이에요. 우리도 그 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고. 걔가 그 대장균이라는 애가 대장에만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